안녕하세요, 그린이 여러분.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을 알아볼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보면 버튼도 많고 영어도 많아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애프터 이펙트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애프터 이펙트는 영상의 움직임과 효과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순서를 정리하는 편집 프로그램에 가깝다면 애프터 이펙트는 그 영상 위에 자막을 움직이게 만들거나 로고를 등장시키거나 도형과 이미지를 움직이게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 자막 애니메이션, 인트로 영상, 특수 효과 같은 작업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아볼 거예요. 먼저 트랜스폼부터 알아볼까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미지나 글자, 도형 같은 요소를 하나 올리면 그 요소는 하나의 레이어가 됩니다.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펼쳐보면 트랜스폼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트랜스폼은 쉽게 말해서 레이어의 기본 상태를 조절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파시티,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먼저 포지션은 위치입니다. 레이어가 화면에 어디에 있는지를 정하는 값이에요. 글자를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위로 올릴지, 아래로 내릴지를 정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크기예요. 레이어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이에요. 레이어를 빙글 돌리거나 살짝 기울어진 느낌을 줄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는 투명도입니다. 100%면 완전히 보이는 상태이고 0%면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막이나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를 만들 때 오파시티를 자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앵커 포인트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움직임의 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형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리면 제자리에서 빙글 돌고 한쪽 끝을 기준으로 돌리면 그 점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지 정하는 지점이 앵커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포지션은 위치, 스케일은 크기, 로테이션은 회전, 오페시티는 투명도, 앵커 포인트는 기준점. 애프터 이펙트에서 대부분의 움직임은 이 트랜스폼 값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값을 한 번 바꾸는 것만으로는 움직임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값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키프레임이에요. 그럼 이제 키프레임에 대해 알아볼게요. 키프레임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키프레임은 시간 위에 찍는 변화의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 글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글자가 왼쪽에 있어야 하고 나중에는 글자가 오른쪽에 있어야 하죠. 이때 애프터 이펙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 시간에는 여기 있어줘. 나중 시간에는 저기로 가줘. 이 두 지점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키프레임입니다. 키프레임을 찍는 방법은 간단해요. 각 속성 옆에 있는 작은 시계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포지션 옆에 있는 시계를 누르면 위치 애니메이션을 만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을 옮기고 포지션 값을 바꾸면 새로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가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키프레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정하면 그 사이의 움직임은 애프터 이펙트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키프레임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키프레임을 찍으면 움직임은 만들어지지만 그 움직임이 항상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움직임에는 속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보관입니다. 그럼 보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관은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를 어떻게 이어줄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키프레임은 처음 값과 나중 값을 정하는 기준점이라고 했죠? 그럼 보관은 그 두 지점 사이를 어떤 속도와 느낌으로 움직일지 정하는 거예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보관 방식은 리니어와 베지어입니다. 먼저 리니어부터 볼게요. 리니어는 말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시작할 때도 바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멈출 때도 딱 멈추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고 단순한 움직임을 만들 때는 좋지만 때로는 조금 딱딱하거나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움직임은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출발할 때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점점 빨라지고 멈출 때는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죠. 이런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베지어입니다. 베지어는 키프레임 사이의 속도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천히 시작하고 빨라졌다가 다시 천천히 멈추는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애프터 이펙트 움직임의 기본 구조예요. 처음에는 이 원리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식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표현식은 영어로 expression이라고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표현식은 간단히 말하면 호흡으로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를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싶다고 해볼게요. 키프레임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계속 흔들리는 움직임을 하나하나 직접 찍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 표현식을 사용하면 간단한 코드 한 줄로 흔들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트랜스폼, 키프레임, 보관만 잘 이해해도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식은 나중에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싶을 때 배우는 심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표현식을 쓰는지, 코드를 어디에 넣는지, 어떤 표현식을 자주 사용하는지 하나씩 직접 따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실습과 심화 기능은 학원 수업에서 직접 따라하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에서 만나요.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